예, 안녕하십니까. 관광 자원의 이해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49페이지 무형 관광 자원 하면서 음악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 얘기해서 통영 얘기를 했는데요. 음악이 왜 자원이 되냐고요? 통영은 그닥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통영이 관광지가 된 거는 대전 진주 간 고속도로가 처음 뚫렸고요. 진주에서 통영까지는 안 뚫렸어요.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가 금방 1년인가 6개월인가 걸려서 뚫렸거든요. 또 그러고 나서 확 떴어요. 그래서 통영은 대한민국의 나폴리라고 그러나요? 참 이뻐요. 거기 특히 가로등이 색깔이 푸르스름한 색깔인데 독특한 경관을 나타내죠. 통영이 관광지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윤희상 음악제를 시작했어요. 윤희상 음악제.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죠.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좋아하는 네이버를 한번 또 쳐보십시오. 그래서 하면서 처음에는 별별 더 이래는 항상 그렇죠. 지금은 세계적인 축제가 됐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축제가 지금 행해지는 게 없죠. 코로나 전까지도 굉장했죠. 그래서 거기는 티켓 오픈하면 바로 매진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유명했던 거는요, 중간중간에 버스킹 공연이 무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버스킹에서 클래식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버스킹을 해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동유럽의 그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데 보면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지만 그곳 체코의 그 프라하 같은 경우는요,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럼 법에 걸려요. 그러면요, 그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시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 심사가 까다롭죠. 거기서 뭐 따와가지고 통영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하겠다고 아무나 안 받아요.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하는 사람들조차 그러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무지 많이 관광지로 성장을 했죠. 동피랑 서피랑 그런 것도 있고요. 동피랑의 그 천사 그림 있는 거 벽화,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유명세를 타서 관광지가 됐죠. 그러니까 음악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박경리 작가가 강원도 태생일 거예요. 그 다음에 통영에서 머물렀대나 어쩌나 그걸 갖고 또 강원도 지역 이름은 까먹었는데 통영하고 막 싸웠죠. 근데 박경리 문학관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온 지자체는 관광을 갖다가 쓰려고 애를 많이 쓰는 중이죠. 그래서 음악, 가곡 그런 것도 자원이 들어요. 역사 자원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주문을 밟고요. 또 여기서 약간 자원을 겉대로 벗어나고 싶은 거는요, 통영을 빗대서 지금 가덕도가 이슈잖아요. 가덕도가 뭐 되면 뭐 가덕도가 어쩌, 그건 모르겠고 내 전문 영역도 아니고, 만약에 가덕도가 제대로만 건설이 된다 그러면 부산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요. 꾸미면 되니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부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관광객이 오려면 미국에서 부산으로 오는 직항은 없죠. 김해공항이란다. 인천공항을 거쳐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국내에서 복잡하잖아요. 다이렉트로 올 수 있으면 대박이겠죠. 그래서 아마 가덕도가 되면, 생각대로 완공이 되면, 야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가덕도만 만들어지면 굉장한 죄가 돼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커요. 가덕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커요. 왜?
저야 뭐 가덕도 될 때쯤이면 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뭐 저한테까지 그렇게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덕도 공항 생기면 국제공항이니까 공항공사도 따로따로거든요. 인천공항공사 따로 뭐 따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많아질 거고요. 또 산업적으로는 물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것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공항이 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이에요. 고유종교, 사상, 철학, 역사, 음악, 가곡. 아직까지 관광 자원이 안 된 게 있을까요? 예, 아직 그렇게 유행을 못 시킨 거는 뭐가 있죠? 예, 무속신앙, 무당춤, 칼춤 추잖아요. 아직까지 그걸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시킨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이 바다고, 바다가 있다는 얘기는 어업으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고, 어성이 뜨고 내린다는 건 위험하니까 마을마다 해신당인가 뭐 그런 거 있었고, 풍어제라는 축제도 있었고요. 지금은 동네제기죠. 그것만 제대로 해도. 갑자기 음악하니까 생각하는데, 얼마 전인가 광안대교를 보라색으로 전구를 싹 바꾼 적이 있어요. 왜 바꿨냐고요? BTS의 누군가가 부산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모르겠고, 근데 걔가 보라색을 좋아하는 건지 하여튼 걔하고 연관돼서 해운대 해수욕장도 보라색으로 했고요. 그때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은 관광객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BTS 떴는데 부산이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은 모티브만 있으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형상화,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원을 생산할 수 있죠. 누가 먼저 만드느냐의 문제이고, 단 중요한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원이 영원 무궁하게 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BTS가 천년만년 노래할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BTS 말고 다음엔 DTS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빨리 DTS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런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됐고요. 맺는 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라고 그러면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시험에는 안 내겠지만. 자, 관광지의 개념, 유형, 변화. 개념은 관광이란 자신의 일상과 어쩌고 비슷하니까 그래도 읽고 갑시다. 첫째 줄 있죠. 관광이라는 서비스가 생산 소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예, 공간. 관광이라는 서비스가 소비되어지려면 생산동안 공간이 있어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통영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돼. 맞네. 두 번째 리포트, 2시간째 리포트의 제목, 리포트는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이 됐고, 또 무슨 윤희상 국제음악제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도시의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적어놓죠. 리포트는 제출하시면, 정답을 제출하시면 가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답을 하시거나 제출을 안 하시면 감점 사유는 됩니다. 관광이라는 서비스가 생산 소비되기 위해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전에 말했던 윤희상 음악제가 열리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 통영이죠. 그죠? 됐죠?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양질의 관광 공간을 계획, 창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면 물론 관광지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관광지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없어야 한다. 이제부터 뭔지 모르지만 조금 관광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양질의 관광 공간, 좋은 관광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관광이 좋은 관광 공간이 뭔데요? 그건 관광 행위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넓은 광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어떤 때는 좁다란 골목길이 공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산은 특히 골목길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체로 부산 또 나주 뭐 그런데 조금 덜 발달된 도시야. 서울은 지금 거의 골목길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도 골목길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구로동은 지금 골목길이 거의 없어졌죠. 우연히 이제 그 일대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옛날 살던 집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겨버렸어요. 공간 됐어요. 그리고 자,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면 그게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러면 발전할 건지 발전시킬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로 갑시다. 뒤에 가서 교수님 설명이 너무 두리뭉실한데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책을 읽어봐도 어려워요. 뒤에 가면 그림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가 공간의 개념 있죠. 여기 보면 여기에는 제 책에도 이렇게 X표 해놨어요. 이거는 여가 하시는 이봉구 교수님과 따로 하십시오. 여가론을 나중에 전공에서 수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 요즘 54페이지 넘어가고 관광지의 개념. 관광지가 도대체 뭔데? 자, 관광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말한다. 즉 관광지는 관광자가 그의 일상생활 공간을 떠나서 자신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정 시간 동안 체제하는 지역.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관광의 정의에서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발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여기서 관광 공간은 뭔데?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는 그 공간. 관광의 정의에서 옆으로 살짝 트는 거죠. 그래서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관광시설자원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이상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거는 이런 것들을 오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게 책 이제 앞에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갔죠. 됐고요. 그래서 일정을 안 했잖아요. 관광이란 그거는 어느 책이나 지금 아마 다른 교과목에서도 전공 교수님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하실 거라고요. 자, 일상 그 재고 가치를, 그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숙박시설, 식음시설,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아까 와인터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펜션도 새로 지어졌고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카페도 있고요.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관광지가 된 거죠. 관광지가 된 거예요. 네. 이런 관광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 간지가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통시설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접근할 때 길이 좀 좁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그게 중요하냐고요? 예, 얘기했잖아요. 통영 고속도로 뚫리고, 아마 1학기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거거든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 KTX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관광객 유입 비율이 약 30%가 증가했다. 왜? 부산 오려면 1박 2일로 왔어야 되는데 당일로 왔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렸잖아요. 오전에 왔다 오후에 갔어요. 빡빡하긴 해요. 그래도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동에 청도 와인터널 그것도요. 청도도 뭘로 유명해요? 소싸움 축제. 그죠? 요즘은 뭐 동물 학대니 뭐니 그래갖고 또 말도 많죠. 관광은 참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도 소싸움 축제장이 있죠. 소들이 싸움하는 거예요. 뿔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또 한동안은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 청도에 있으면서 개나소나 콘서트를 했죠. 개나소나 콘서트가 뭐냐면 청도 큰 축제예요. 전국의 애완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애완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상당히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유성은 청도군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넌 니네랑 안 한다 그러고 절로 가버렸어요. 나주로 가버렸어요. 전유성이 거기 청도에 오면서 관광지를 무척 컸거든요. 그러면서 뭐 있었죠? 또 코미디 극장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개그맨들 훈련시키는 학교도 있고 엄청 발전을 했어요. 요즘은 거기도 전유성도 가고 코로나 엎친 데 덮치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청도에서 무슨 요양병원에서 와 해갖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올해는 청도에서 뭐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도요 한 방에 가요. 확 떴다가 한 방에 떴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축제, 이벤트 기획이요. 지금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관광 쪽에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드물어요. 어느 지역인가 그 심사하러 갔는데 자그마한 축제 그 기획안을 이제 지역명이었는데 상당히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코멘트를 하고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끝나고 나서 심사 끝난 다음에는 결과 나갔으니까 묻는 게 불법이 아니거든 물었더니 관광을 전공했더라고요. 역시 다르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금 떨어지는 그 축제 기획이 아니라 관광을 전공하고 축제를 아니까 대한민국 축제가 이름만 다르지 비슷하거든요. 새로운 감각을 도입을 해가지고 축제를 기획하는데 참 멋지고 제가 알기로 그게 당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죠. 그게 당선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놀러 다녀라 놀아라 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려면 유명한 요리사가 되려면 많이 먹어봐야 되겠죠. 식재료도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해야 요리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제 이벤트 기획을 하면 그런 걸 하려면 많은 축제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바깥에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단지 즐기면서 그거 처음부터 뭘 배울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축제장에 가면 신나게 즐기세요. 그리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죠. 뭐가 문제였나? 이런 건 아쉽더라. 이런 걸 개선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 장 한 장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또 우리 과는 유달리 조별 프로젝트라든가 과목별 프로젝트가 많은 학과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한 거요. 제출하고 끝났다 그러고 찢어버리지 마세요. 파일로 잘 간직해 놓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되죠.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뭘 배웠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뭐 이력서만 쓰지. 뭔가 설득력 있게 표시.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이벤트 기획사라든가 관광 관련 기업에 가면 그게 다 소스고 자료가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러분만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를 해가면서 가는 거죠. 나중에 그거 찾으면 없어요. 노트북 아무리 뒤져도 언젠가 포맷해갖고 싹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놀러 가면 처음부터 그거 적으려고 그러면 답 안 나와요. 노세요, 신나게 늘상 하던 것처럼. 그러고 끝나고 잠깐 커피숍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친구들하고 가서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고 골치 아프게 여기까지 와서 뭐 그런 거 하고 있냐고.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메모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그 카피라이터 있잖아요. 선전 광고 문구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또 광고 기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메모장이 있다만 있어요. 간단하게 그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비행기 안에서 냅킨에다 적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예술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키우시면 돼요. 그런 감각을 키워요. 이제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바람이, 이게 무슨 봄바람이 아니라 추운 찬바람이 부는데 아마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벚꽃이 확 필 것 같거든요. 정신머리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동의대학을, 대학도 없어진다는데, 점점 없어지는데 동의대학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나 같으면 뭘 만들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뭐 그렇게 황당무계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막말로 동의대학교에 안 만들어도 다른 데 만들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이요. 농촌 인구가 점점 줄지요. 심지어 우리 시골에 와서 애를 낳으면 어떤 농촌은 집도 줘요. 애 교육비도 주고요. 농촌이 아예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소멸 위험성이 있는 도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농촌은 많고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려볼 건가? 막상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도 우리 거 나오고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 농촌 무슨 연구소에 하고 있거든요. 그거 대박이에요. 농촌은 다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건축가는 못해요. 그거. 관광지로 만드는 거는 관광과 출신이 만들어. 그게 뭘로 취업하는 거예요? 연구소, 연구원. 관광과 나왔다고 처음부 다 관광공사 갈래요, 항공사 갈래요, 여행사 갈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기존에 있는 직업의 틀이다. 점점 변한다. 그 변화를 남보다 먼저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해라. 지금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런 것들이요, 준비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수강생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그걸 만들지는 않아요. 저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그러나 누군가는 안 교수님 말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꿀쩍꿀쩍 해서 해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와요. 그게 바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막상 닥쳐서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평소에 형광펜을 쫙, 적어도 3가지 형광펜을 여기다 항상 책상에 놓은 사람은 필요할 때 쓸 수 있지만, 이거 메모해야 된다고 형광펜! 편의점에 사러 가야죠. 남보다 한 발짝 늦어지는 거죠. 됐고요. 관광시설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이상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 관광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제고시키기 위한 숙박시설, 식음시설,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관광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 공간을 가리킨다. 복잡한데 정보, 이제는 정보죠. 인터넷.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자, 어쨌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줄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서 관광자원회의의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한 시간까지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안녕.